오늘은 정말 수상한 손님을 태운 한 택시기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상한 손님의 마지막 목적지. 2008년 1월 30일 경남 양산에서 50대 택시기사 이 씨가 동료 김 씨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연락을 하지만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씨는 혼자 밥을 먹고 다시 손님을 찾아 나섭니다. 마침 한 은행 앞에서 손짓을 하는 손님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태우러 갑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계속해서 땅바닥을 보고 있고 그리고 초조한 기색도 느껴졌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택시를 탄 지 30분이 지났는데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밝힌 목적지는 처음에 탔던 은행에서 불과 5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인근의 한 야산이었습니다. 차로 10분이면 갈 거리를 이제 20km나 돌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기사 이 씨도 불안하니까 다른 택시 타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또 지인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전화 받고 나서 이제 그 손님 내려주려고 야산에 있던 한 농장 앞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요금 좀 계산하라고 뒤돌아보는 순간에 이 씨의 어깨에 날카롭고 차가운 쇳덩이가 느껴집니다. 한편 같은 날 이제 오후 2시 30분쯤에 같이 원래 밥 먹으려고 했던 그 동료 김 씨의 무전기로 컥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낮은 신음소리가 몇 번 들립니다. 그게 바로 이 씨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처음에는 통화 연결음만 좀 울리고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걸었더니 연결음이 좀 가다 나중에 뚜뚜뚜 소리가 나면 끊깁니다. 세 번째 전화 걸었을 때는 이미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35여 분이 지나서 그 야산 인근 농장 앞을 지나던 한 주민이 택시 안에 있는 이 씨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경남지방경찰청 미제사건팀 베테랑 형사들이 재구성한 이 씨 살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 이 씨의 양손과 어깨, 머리 등의 부위에서 발견된 어떤 칼부림 상처만 47개였습니다. 부검 결과 이 씨의 사인은 목 부위와 어떤 그 기도에 일어난 자상, 그에 따른 출혈 쇼크사였습니다. 근데 경찰은 초기 수사에 굉장히 난항을 겪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야산이었고 그래서 목격자, 주민들의 어떤 증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치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잡힙니다. 바로 그 손님이 처음에 택시를 탔던 은행 앞에 있는 CCTV입니다. 그 CCTV에 범인의 얼굴이 찍힌 겁니다. 택시에 운행 기록 장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손님 태운 이후에 40여 분간 쉬지 않고 운행을 한 흔적이 나옵니다. 이 말은 중간에 탄 손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CCTV 화질이 영 엉망이었던 겁니다. 얼굴 식별은커녕 이제 심지어 탄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사실은 좀 알아보기 힘든 그런 정도였습니다. 단지 이제 CCTV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 하나는 좀 왼쪽 다리가 불편한 그 장애를 가진 분이거나 최근에 부상을 당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견해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경남 양산 일대에서 어떤 그 다리 치료를 받거나 그 어떤 장애를 지닌 전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은 결국은 좀 뚜렷한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고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이 지난 현재 원점에서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범인이 택시 기사를 노린 거는 금품이 목적이었던 건가요? 예, 일단은 그 당시에 설날 시즌이긴 했는데요. 그래서 금품을 노린 범죄라고 처음에 봤으나 뭐 돈이나 다른 물건들이 없어진 게 없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품이 아니면 계획적 살인이다. 그렇게 볼 때도 근데 주변에 딱히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좀 우발적으로 정신 이상자의 범행이다. 이렇게 좀 어떤 금품 살인 또는 계획적 범죄, 우발적 범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수사가 초기에 난관에 봉착했던 겁니다. DNA 같은 게 나오면은 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없었나요? 예, 일단 택시기사 강도 살인 사건 같은 경우가 DNA 검출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라는 데가 이제 오만 사람 다 타는 데라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DNA가 다 검출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흔적을 지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좀 경험 많은 형사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택시 사건입니다. 그래도 뭐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일단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탐문이나 좀 알아볼 수 있는데 아예 DNA가 일절 안 나왔나요? 여기서 DNA는 안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손수건이 있었는데 거기서조차 DNA가 안 나오고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이제 기사님 휴대폰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 택시 기사분의 지문조차 안 나왔습니다. 다 지운 거예요? 그만큼 치밀하게 그 흔적을 지우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나마 희망이 그 CCTV인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놓쳤잖아요. 근데 지금 기술로 다시 이렇게 복구한다거나 화질을 좀 좋게 해서 잡을 수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그 2년 전쯤에 또 경남 창원 쪽에서 그 택시 기사 상대로 2차례에 걸쳐서 강도 살인을 한 범인이 잡힌 적이 한 번 있는데 당시 수법도 보면은 좀 일단 택시 타고 뺑뺑 돌다가 범행을 하는 걸로 봐서 동일 범인일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지만은 그 양산 사건과는 아무 결론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일단은 다리를 절고 이런 그 특이점을 지닌 그 용의자들 중에서 소재 파악이 안 됐던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다시 지금 재수사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꼭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자.